이제 54번 등기와 점유 추정력이네요. 91, 92쯤 적으면 됩니다. 1번이 원인 없이 말소 줄 거 봐. 그러면 등기가 원인이 말소되면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면 잘 말소됐다는 거야. 맞잖아요. 추정되지 않아야 정당한 거 아니야? 왜? 불법으로 말소했으니까. 무슨 이야기 돼요? 그 1번이 답이다 옳은 거. 다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해서 말소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원인 없이 말소돼도 그 권리는 살아있다 살아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되면 여러분 그자 계속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계속. 3번 권리 변동 당사자 줄 거 거기도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권리 변동 당사자 누구야? 매도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매도인.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동산 적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 안 된다. 왜? 부동산은 등기잖아. 5번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정명 줄 거를 그 다음에 깨어져야 안 깨어져? 이명박이. 여러분 이전 등기는 명백 입증이 나오면 깨어져요. 다시 이전 등기는 언제 깨어진다? 명백 입증. 입증이 정명입니다. 91, 92 한번 봐요. 자, 55번 부동산 물권 변동 옳은 거 84 적고 1번에 신축 줄 거예요.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틀렸네. 형성관계는 언제? 확정시. 등기 안 해도. 여기 답입니다. 3번에 상속은 언제?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잖아. 경매는 등기한 때고 대금 완납했다. 대금 완납. 자, 법정 나왔다 5번에 등기. 법정 결정가 나오면 등기 안 합니다. 2번이 형성 판결이 하나 들어가면 공유물 분할 판결 아닙니까? 형성 판결에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안 해도 됩니다. 판결 확정 시에 효과 생겨요. 자, 56이 무슨 취득? 취득시. 116페이지만 한번 적어보시고. 116. 자, 1번이 일반 재산 줄 거 시효취득 됩니다. 국가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된다. 2번에 중복이 이중이지. 무효등기가 후등기잖아. 거기는 등기부 시효취득이 안 돼요. 틀렸다. 3번 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동의 없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수인과 달라. 아까 봐요. 여러분 51번 51번은 매매가 아니가. 51번 문제는 매매잖아. 지금 3번은 시효취득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 자 51번 아까 합의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직접 청구하려면 양도 통지 양통성이잖아. 성락이 있어야 돼. 하지만 시효취득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고기 차이야. 동의가 성락입니다. 채무자 원주인 성락이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거기 뭐가 다르다? 매수와 취득시효 차이점이야. 중요한 판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51번은 매매 양통성. 56번의 3번은 시효취득은 필요 없다. 양도 통지하면 돼. 동의 필요 없어. 분명히 저는 이야기해 줬어요. 다시 매매는 양통성, 시효취득은 양도 통지. 성락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해도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이야기하면 시효취득은 양도 통지만 해도 되지? 성납 필요 없잖아. 그 말은 시효취득은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된다 이리 표현하는 거야. 원래 채권 양도는 양도하고 통지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까 매매는 양도 통지 플러스 뭐까지 필요해? 승인이나 동의 필요하잖아. 그 말은 뭐다?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이리 보는 거예요. 그 글자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기 사대근에 제가 아까까지 이야기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혹시나 달리 표현하는 잘 안 하지만 그 다음 4번 4번이 왜 답이야? 이거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56번에 왜 답이고? 시효 완성 후에 어떻게 된노? 그 토지가 은행에 잡혔지? 그럼 시효 취득자는 잡힌 상태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아니면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잡힌 상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잡힌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다? 저당을 누가 떠안아야 된다? 예, 떠안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야, 물소리가 좀 누가 떠안아야 돼? 시효 취득자가 은행 떠안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갚아야 돼? 시효 취득자가 갚아야 돼. 갚고 나서 누가에게 원주인에게 부당이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후회는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은행에 잡히든 팔아먹든 제3자에게 주장을 합니다. 후회는 없다야. 그게 한마디로 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당권자 보호되는 거야. 자기가 갚아야 돼. 소유권 넘어가면 주장도 안 되잖아. 후회는 없다. 그래도 다행히도 은행에 저당을 잡혔으니까 소유권은 시효취득자가 가져오는데 돈은 갚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고 뭐야? 완성 후에 주인이 바뀌다든지 뭐가 바뀌면 그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 못하니까 갚아야 된다 이 말이야.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주장이 안 되니까 그냥 등기 청구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저당이니까 대신 갚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5번 완성 후 줄 거라. 역시 뭐가 됐노? 또 주인이 바뀌지. 명의 신탁이 해지되고 누가 풀었노? 신탁자가 왔잖아. 그래도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후에 바뀌면 안 된다. 끝. 후에는 없다. 전에는 있고 그 판례를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4번 어렵지 않는 문제. 자 5706 공동소유 123만 적어볼까?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왜? 기억이 뭐야? 합의자는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죠. 여러분 합유 지분 처분할 때도 전원동의 받아야 돼요. 합유는 니은 비법인 사단은 사원 단독으로 보존행위. 이런 비법인 사단은 사원 총회 받아야 돼. 결의 단독이 아니야. 띠끝 합유자 1인이 죽었네요. 상속인은 그 지분을 포괄성계 포괄성계가 상속이잖아. 상속받는 게 아니다가 맞아? 이것이 답인데 1번으로 상속 못 받아? 그럼 묻잖아. 그럼 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을 1억 있었는데 투자해서 이제 합동사무실 내지 이제 합의해서 동국계약했어.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로 돌아갔어. 그럼 상속인은 합의 주면 상속이 안 된다며? 그럼 상속인은 10원도 못 받나? 여러분 합의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조합계약으로 특약을 맺으면 상속할 수 있지만 왜? 동업이 깨져. 아버지하고 아버지 세대 어른들하고 내가 죽어서 가서 상속받아서 같이 일이 되겠나? 그것까지 좋은데
그래서 상속되는 건 아니다. 포괄성계가 상속해. 상속받는 건 아니다. 다 뭘 취득해? 예, 지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합니다.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가 세명하다가 아버지 돌아가면 그 합유자산은 2명끼리 되는 거야. 합유자들끼리. 대신에 2명은 그 돌아간 사람 지분에 대한 채권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 아들한테 갚아야 돼. 그 시가로 따지니까 만일에 3억이다. 그럼 1억이제? 상속은 1억 못 받지만 1억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들은. 상속은 못 받는다. 채권 취득한다. 리얼. 1인이 지분의 저당 설정했다. 분할됐다. 어떻게 돼? 저당권은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다. 누구 보? 저당권자 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58번이 이제 지상권이네요. 129조 거. 기억. 치료 지급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가 맞아? 치료가 아니라요. 그럼 지역권도 치료가 아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은? 맞다. 임대차의 차임도? 맞다. 그 네 가지 알아놔야 돼. 자, 니은. 니은이 무슨 말이에요? 기간이 끝났네? 그럼 지상권을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 갈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을 매수중 가잖아. 그 니은은 한 교재한 가서 한번 볼까요? 순서를 알아야 돼. 129페이지였나? 한번 봐요. 예, 131 메뉴에 나와 있네. 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 되어 있습니까? 자,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하살표 뭐 청구? 또 하살표 거절당하면 하살표 뭐? 매수 청구.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잖아. 마지막이 그 순서. 자, 디귿이 뭐예요? 지륜을 체험했네. 전후 통상 2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통산하에 2년에 이르더라도 2년 이르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합산하면 안 되잖아. 통산이 틀린 거야. 합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2년에 통산에서 2년 이르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면 이 자체는 맞아 틀려? 자체는 맞죠? 합산 안 됩니다. 아, 이런 거 해봐요. 그 지문이 이걸 말합니다. 여자가 지상권 설정자야. 이자가 지상권자고 주인이 바뀌어서 싫어. 자, 요 사람이 3년 지를 안 냈는데 옛날 주인은 2년이고 새로운 주인이 1년이라도 그럼 지료는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달라? 주인이 다르지? 그럼 합산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합산하면 2년 넘잖아. 3년이니까 안 된다 해도. 요 사람은 자기가 취득하고부터 2년 이상 되어야 소멸 청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리얼. 자, 채권 담보 줄 것이고 지상권 밑에 줄 거. 이게 뭐다?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잖아. 이거는 그냥 지상이 아니고 저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상권이야. 그때 불법 점유해도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어. 이 지상권은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지상권이 아니래도 답은 몇 번? 3번 리얼.
여기서 모르는 지문 다 이 지문들은 다 기억, 니은, 띠끌, 리는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알아놔야 될 지문들이 전부 다 지상권에서. 자, 59번이 뭐예요? 자, 59번 해줄 거요. 전세금 3억. 그 다음 줄에 전세권 설정 계약. 그 옆에 등기. 세 가지가 돼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야. 거기 물건인 전세권이야. 다시 전세권 되려면 세 가지가 뭐라고? 전세금, 계약, 등기. 세 가지 찾아야 돼. 아니 그래 시험에서 전세권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뭐 지문으로 길게 나오면 세 가지 찾아야 돼. 자, 1번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 줄 거. 전에도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이 돼, 안 돼? 유의하죠? 답이다, 답. 하나 더 적어라.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돼, 목적물 인도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세 개 줄 거잖아. 계약, 전세금, 등기. 세 가지만 갖추면 전세권이 성립한다 해도 이 전세권은 임대차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임대차와 달라. 물건이야 이거는. 임대차는 채권이고. 자, 2번 15년 정하면 유효입니까? 지금 건물이죠? 건물이든 토지든 전세권은 몇 년이고 최장이 10년이잖아. 전세권은 10년이야. 최장이 가장 긴 기간이. 자, 3번이 뭐예요? 또 나온다. 저번 주에 대도 임차권 지상권이잖아.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친다잖아. 4번에 법정 걸자 보인다. 등기에 대해 안 해도 주장할 수 있어. 안 해도 있다지. 틀렸다. 옳은 건 아까 1번이고. 5번은 아까 전세금 3억이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꼭 전세금을 옛날 채권 채무 가지고 전세금을 하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59번 틀리신 분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그래 뭐 맞췄다 해서 찍어서 맞춘 사람도 틀린 사람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자, 60분이 뭐예요? 이런 게 어려울 낀데 안 그래요? 자, 적어요. 98페이지하고 154페이지 두 개를 적어.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98, 154. 자, 98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매니에 물건 공통소멸사유가 쭉 6개 있잖아. 그걸 알아야 되고. 자, 읽어볼까?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공연지수, 혼동, 몰수 폭이 나옵니까? 거기 있고. 다시 154 가면 몇 페이지 가자? 154페이지. 위에서 한 두세 번째를 본 게 큰 글자 물건 유치권 소멸사유 보입니까? 점유 상실 있고 뭐 있잖아. 154 맞지? 아니가? 맨 위에 봐요. 특이한 소멸사유 해갖고 1번 154의 맨 위에 큰 글자. 이게 유치권 특이한 소멸사유야. 소멸 청구. 다른 자무 제공 소멸 청구. 점유 상실 있잖아. 위에 두 가지는 소멸 청구고 밑에 그런 점유 상실은 소멸한다야. 소멸한다.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기억이 폭이 나왔네. 거기 아까 어디 있었노? 앞에 있었잖아. 니은이 뭐야? 점유 상실은 조금 전에 거기 있었지? 그지? 목적물 멸실도 앞에. 피담보 채권 소멸은
이거는 유치권이든 저당권 소멸 사유잖아. 이러면 유치권이 왜 나와? 수리나 공사에서 나오잖아. 수리비, 공사비. 다시 뭐라고? 그러면 나와.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담보 물권은 부종성. 자, 미음이 뭐야? 주인이 바뀌어도 유치권 소멸합니까? 목적물이 채무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양도 이전 소멸하지 않아요. 바뀐 그 주인이 가지는 물건에 그대로 유치권이 존속합니다. 자, 153페이지에 하단에 5번이 뭐고? 유치권 소멸 나옵니까? 1번이 뭐고? 153페이지 요약집에 피해담보 채권 소멸 나와요? 그렇잖아. 그게 아까 리얼이잖아. 그거는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잖아. 이거 저 담보 물건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물건,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잘 모른대도, 틀린데도, 아마 틀렸을걸? 틀리지? 맞았나? 너무 많이 맞았다, 오늘. 잘했지. 공부 좀 많이 이제 회복했네. 그럼 공부는 그렇습니다.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또 하다 보면 싹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자, 61번. 역시 유치권입니다. 153페이지만 적어보고, 이번에는. 1번이 맞아요?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해서 유치물을 간접하면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3자. 그런데 채무자를 마면, 직접 하면, 그때는 소멸한다. 다 알아야 돼. 2번.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 돈 달라고 손 내밀면 손 잘린다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 3번. 채권 소멸 시효는 진행합니다. 않는다가 틀리고. 4번. 자시 물건은 안 되지. 타 물건. 저당권이든 뭐든 간에 지상권, 지역권. 제한 물건은 타 물건이야. 넘을 거야. 자기 거 안 돼. 다시 뭐? 제한 물건이 뭐가 있노? 지지전, 유질저. 다 6개. 질권은 시행범위 아니지만 자기 건 안 돼. 남의 거. 5번. 유치권자가 주택 거점에서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용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했잖아. 유치권자가 주택의 거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야.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지만 사용료는 줘야 되지. 부당이득으로. 그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쭉 유치권. 이런 유치권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아까 카센터, 공사업자, 수리업자. 누구 생각나야 돼? 공사업자, 수리업자. 자, 62번이 무슨 건? 지역권은 여러분 저 앞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좀 적어놓고. 137. 6, 7대 있을 거야 아마. 136, 137. 맞아요? 자,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합니까? 그럼 답이네. 2번. 1인 취득하면 다른 다 취득? 알아야 되고. 2번에 3번에 취득기간 중단 취중입니다. 중간에 취득기간의 중단 취중은 1인이야 전원이야? 전원. 그거 외워야 됩니다. 취중은 전원. 그럼 다시 2번에 뭐라고? 2번에 취득하고 하나 더 소중. 소중이 뭐야?
취득과 소중은 누가 해도 한 사람이 해도 다른 공유적 효력이 있는 거고, 자 3번이 취득 시효 기간 중단.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치중은 1인 아니고 뭐? 저런 모든 자 모든 공유자. 치중은 모든. 4번에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의를 얻은 요역적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되고, 5번에 성역지의 통행지를 시효 취득하면 요역지 소유자는 성역지 주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되고 없다다. 자 4번 5번 다 나쁜 거 틀린 거예요. 보상까지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면 좀 나쁜 놈이지. 저 그래 돼요. 62번 다 맞췄어요? 왜 틀린 놈? 그 옳은 거 찾는 거 이런 게 힘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틀린 것보다 옳은 게 찾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시험에서. (63번) 맞추는 분은 무조건 올해 합격이야. 틀렸네 어쩌지. 수정할까? 자, 이게 일괄경매 청구권인데 무슨 권이라고? 자, 을은 X 토지 가격의 저당 설정. 이게 나대지야. 나대지잖아. 그리고 Y 건물이 존재할 때 저당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찾았어요? 없는 거 찾았습니다. 그럼 칠판 이게 몇 페이지에 있다고? 160. 자, 일괄경매 나오면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된대도 칠판 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뭐라고? 나대지. 그리고 저당권 누가?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해야 돼. 소유. 이거는 더 적으면 축조 소유를 나누면 저당 설정자가 축조했지만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일괄이. 반대로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저당 설정자가 매수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 요거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요건입니다. 그러면 일괄경매는 무슨 말이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해요. 그런데 건물의 경매 대가는 우선면제 못 받아갑니다. 다시 뭐라고? 건물의 경매 대가는 우선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기 뭐라고? 일괄경매입니다. 간단해요. 일단은 나대지의 저당 설정이 돼야 되고 그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해야 돼. 그것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가볼까요? 기억 뭐라 돼 있노? 이미 건물이 시민가 안 되지. 나대지의 저당 설정이라 했잖아. 참고로 가면 기억은 무슨 문제가 되노? 설정 전부터 건물 있고 을소유 동일하네. 법정시상권이잖아. 이걸 다시 적어볼까? 칠판 저당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이건 무슨 문제다? 법정시상권이잖아.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동일. 자, 넘어갑니다. 니은 후네 후 갑이 저당 시대 후. 자, 을이 축조 소유 좋다. 디귿 후네 후 병이 축조하고 나중에 줄 거라. 을이 소유권 지등이네. 을이 지금 지상권 설정자잖아. 저당권 설정자잖아.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잖아. 봐요. 7번.
니은은 요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저당권 더 적으면 설정자가 축조해서 저당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되고, 달랐을 때도 소유는 설정자가 축조를 안 하고 제3자가 하고 소유만 해도 되고, 지었지만 팔아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소유가 중요한 거야. 그럼 저당 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유하고 있잖아.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 니은이잖아. 디귿은 누가 지었노? 제3자. 디귿 누가 소유하고 있노? 설정자. 이 두 개잖아 지금. 그래서 답은 틀린 거는 기억 1번이고 니은 디귿 된다. 못 찾겠어요? 에? 법정지상권은 여기고, 그거는 저당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고 주인이 같아야 돼. 토지 건물이. 근데 지금 문제는 X 토지의 저당 설정 나대지잖아. 건물이 있다고 없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어른 자기 X 토지 가서 채권자 관리의 저당 설정 이래 나오잖아. 토지잖아. 건물 없잖아. 나대지. X 토지 해도 되고 나대지 해도 돼. 상관없는 거예요. 후에 건물을 설정자가 지어가지고 소유하든 지어가지고 팔아먹으면 안 되고 남이 지었는데 소유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소유만 하면 돼. 그게 니은 디귿이잖아. 그게 일괄입니다. 일괄경매. 두 가지만 외웁니다. 나대지 설정자가 소유. 뭐라고? 나대지 설정자가 소유. 그게 일괄이야. 나대지 설정자 소유. 일괄경매. 법정은 설정 자체의 건물이 있고 동일이. 법정은 뭐라고? 법정이 나올지 일괄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자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언제 언니 맞췄나? 오, 공부 잘하는데? 9월달에 실력을 보여줘요. 모의고사 지식이. 알았지? 9월달에 한 번쯤 쉬어야지. 자, 64번 건저당입니다. 165 적고 165. 이 64번은 1번 다른 건 몰라도 1번이 뭐예요? 최고액에는 이자는 포함돼 안 돼? 돼요? 그럼 지연 이자는 돼요. 지금 건저당이잖아. 실행 비용이 안 되잖아. 165 가보자 그냥. 자, 그럼 그 최고액 보입니까? 두 번째 칸인가 어디 보면 세 번째. 이자 포함되고 지연 이자는 정확하게 1년분에 하나지 않고 포함이 되고. 찾았어요? 실행 비용은 안 된다. 찾았습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이 지금 그 최고액을 모르면 채권 최고액 돌아버린다. 등기부 가볼까? 채권 최고액은 단일에게 기록합니까? 단일입니다. 단일 하나를 적는 거예요.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적지. 사람 따라서 나누는 게.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단순. 채무자라지 현대 채무자 이런 거 붙이면 안 돼. 단일 단순이야. 몰라도 뭐라고? 이렇게 딱 이해하면 좋다. 자, 그 최고의. 그럼 하나만 더. 건저당에서 필요적 등기가 뭐고? 최고액. 응? 취지. 채무자 3명. 누구라고? 최고액. 취지가 뜻입니다. 채무자 3명. 그 중에 최고액에는 2개 포함, 하나는 X. 이자 포함, 지연이자 포함, 실행비용 X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뭐 한 번만 설명하면 이제 다 알잖아. 너무 과대평가했나? 자, 2번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하면 확정되고, 3번 경매 신청하면 신청시, 4번 후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는 대금 완납시, 5번 초간다. 그러면 자 누굽니까? 후순위 건자할 건 얼마 갚으면 돼? 맞아요? 맞아 맞아. 후순위자는 얼마 갚아야 돼? 최고액이 얼마야 그거? 응? 얼마 갚아야 돼 후순위자는? 아니 5분이 맞나 틀리나 그럼 문제 보자. 맞나 틀리나? 이야 맞다고? 여러분 자 7번 봐요. 최고액이 만일에 3억이다. 계산해보니까 채권 총액이 4억이다. 4억. 여기 크잖아. 그럼 최고액만 갚는 놈이 2명 누구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물상보증이. 또 누구라고?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갚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총액 다 갚아놓으면 채무자 겸이 같은 말이야. 같은 놈이란 거야. 건저당 설정자는 얼마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자기가 어차피 비를 쓴 거니까 최고를 요리 정했다 하더라도 총액이 요리 많으면 다 갚아야 돼. 그러면 이때 이 제3취득자에는 누구고? 제3취득자가 누구? 저당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 환자재 여기에 후순위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요 놈이 요거 갚으면 돼? 복수 정답이다. 후순위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이 안 된다 해도 저번 주인가 이게 비슷한 게 나왔는데 와 이거 참 자 그래서 다시 누구는 제3취득자가 아니야? 후순위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렇지 이제 총액도 아까 보든지 이래야 돼야지. 요거 갚는 게 아니야. 요거 갚는 놈은 2명밖에 없어. 물상보증이라고 제3취득자. 아까 몇 번이요? 대리에서도 그 5번이 좀 아까 어떤 이야기 했잖아. 몇 번의 문제였노? 46번에 5번. 그것도 조금은 이상한 문제야. 알 수 있었더니 아니고 알았거나가 돼야 된다. 정확하게 하면 아까 5번도. 그 논점이 있대도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넘어가더라도 이 지금 64번에 이게 큰 거란 말이야.
두 개 다르도 1, 5번 두 개 복수든가 5번도 틀릴 때도 후순위에서 담건자 하면 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 문제 풀이는 자 162페이지 봐요. 그 여러분 중간에 제3취득자 보입니까? 요약집에 162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저당이 익선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전세권 취득자가 누구라고 앞에 제3취득자 가로를 열고 누구는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6번 봐. 6번 최고액이 있고 채권총액 찾았어요? 어느 게 맞나 지금? 박스 안에 162에 뭐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총액이 많을 때는 가로 열고 최고액 변제는 누구와 누구? 제3취득자.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그리고 채권 총액은 누구라고? 설정자 겸 채무자 되어 있잖아.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야. 거기 해설이 해설. 거기 짚어주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 64, 5번이 언제 우리가 어디 저번에 아이고 하여튼간에 언제 그 나왔다 그 저번 모의고사 달달이 풀 때 나왔는가 그때 풀어줄 때인가 하여튼 그거 있었다 그거. 저번 주에는 문제 본 게 안 보이네. 자 65번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 65 계약 성립 1번. 왜 1번이 답이고? 조건 줄 거라. 조건 후에 적어라. 변경. 조건이나 변결과에 성립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야 본다야? 본다. 조건이나 변결과 성립입니다. 2번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야. 광고는 유인이야. 여러분. 구인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유인이다. 유인.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 유인 뜻이 뭐고? 청약을 하게끔 꼬시는 거야. 유인. 자, 3번 동일 내용 좋다. 언제 성립하노? 양청약이 모두 발송이 아니고 도달이잖아. 그게 틀렸다. 4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어야 되잖아. 아니다가 틀리네. 5번 청약자가 미리 기간 내에 이직이 아니면 성락으로 본다. 이건 청약자 생각이지. 이 글자는 상대방을 구속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해당 의무도 없다. 요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틀린데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가 돼야 돼요. 65번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정리하시고. 자, 66번 동시행이나 아니나 물어봐. 이거 안 된다. 178 적고 1번 줄 거라. 보증금, 임차물. 보증금과 임차물 동시 맞아? 임대차 끝났다. 주인은 보증금, 임차인은 임차물이 목적물입니다. 다른 말로 임차 목적물 해도 돼. 니은 변제와 건저당은 요거는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디귿 협력금과 매수인 대금 아니죠. 협력이 선이야. 앉는 것 니은 디귿 좋다. 리얼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이 지상물이야.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임차인은 이제 건물 명도와 등기
임대인이 사는 사람이야. 대금, 그게 동시입니다. 지상물 매수는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임차인이 하는 거야. 그럼 임차인은 그 물건 넘겨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임대인은 대금 줘야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매매가 성립한다는 거야, 매매가. 그래서 누가 매도인? 누가 매도인? 임차인. 누가 매수인? 임대인.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것은 니은 디 것이야. 기억, 리얼은 동시행관계입니다. 육칠 쌍무계약 위험부담 옳은 거 182 적고 1번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위험부담이 임의규정이야 강행이야 이거 찾는 거야. 임의죠? 있다. 틀렸다. 1번 같은 거는 아직도 눈에 팍 안 들어오면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다녀요. 2번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줄 거라.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되면 여기 뭐가 돼? 채권자가 누구고? 매수인. 책임 있는 사유면 매도인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매도인입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이고 매매해서.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다. 3번에 강제 수용 줄 거라. 이제 이행불능이 된 거야. 그러면 쌍방이 소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수용됐을 때는 뭐 받아? 원래 매도인이 보상금 받아가잖아.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으니까. 근데 매수인이 그 대상 청구란 것은 보상금 받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야. 매수인이. 지금 그 지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은 대금 주고 가져와야 돼? 안 주고 가져와야 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야. 원래 여러분 국가가 수용되면 위험부담에서는 쌍방 소멸 끝이야. 그런데 보상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 이해돼요? 대금보다 세단 말이야.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 대금 주더라도 보상금 청구 가져오고 싶잖아. 그때 이야기다. 4번 수리행지체 중 쌍방 책임이 없네. 요거는 뭐와 똑같노? 2번과 똑같아.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청구할 수 있다. 5번 줄 거라.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위험부담이 아니야. 그래서 5번이 옳은 거야. 채무자 책임이 있으면 이건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뭐라고? 해제 손해배상. 야, 여러분 지금 제가 쭉 글자를 읽었는데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설명 딱 합니다. 자, 183인가? 몇 페이지? 181에 했나? 2, 3 봐요. 2번에 3번. 자, 오늘 요 시간에 요것만 딱 기억합니다.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가요, 오늘. 너무 많이 알라 하지 마. 다칩니다. 그러니까. 자, 칠판. 갑이 이 건물을 을과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계약 전에 건물이 멸실한 상태다. 요거는 뭐라 불러? 원시적 불능이야. 됐어요? 계약 후에 멸실했다. 이걸 뭐라 불러? 후발적. 그럼 지금은 뭐야? 후발적 불능을 공부하는 거야. 체결 후. 체결 전에 건물이 없음에도 계약하면 원시적 불능 무효지만 요 놈이 나쁜 놈이고 요 놈이 착하면
거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하고, 후다 후. 지금 요 전인지 후인지 이 공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 어디에 나오든. 전에 나오면 뭐라고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도 일단은 뭔지 몰라도 그건 다음에 하고. 자 봐요. 후에 건물이 멸실되면 우리는 뭐 찾아? 범인 찾아. 멸실시킬 놈 찾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 기준으로. 채무자가 누구야? 매도. 채권자는 매수. 그래야 이제 나중에 채무자 번호 보면 매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리면 된다 그냥. 매매에서는 일단 뭐 후발적 불능 나오면 뭐 누가 채무자? 매도.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 여기 아까 몇 번? 5번. 그럼 이건 뭐라고? 채무불이행. 이건 부담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계약을 매수인은 해제 플러스 뭐 손해배상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위험부담이 아닌가 물으면 여기 답이라도 채무자 책임. 채무자가 누구다? 매도. 딱딱해야 돼 하나씩. 미미 언니야 딱딱해야 되는데도 후발적으로 나왔다. 채무자 책임이 있을 때는 요리 가고 이걸 해야 되는데도 집에 가서 아니 물론 수업 시간에 애우겠지. 강의를 잘하니까 안 해야지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해야 알아. 그런데 채무자 책임이 없어. 여기 뭐라고? 위험부담이야. 그러면 위험부담이 뭔지 몰라야 돼. 후발적 불능했을 때 매도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건물이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요리 대답하면 돼. 위험부담은 뭐라고? 후발적 불능으로 누구 잘못 없을 때? 매도인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매수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다시 위험부담이 뭐라고? 대답 안 하지? 자, 요래 되면 이제 요걸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럼 봐요. 칠판 봐요. 계약 후에 건물이 멸실했는데 매도인 책임 없다. 그럼 법을 떠나서 매도인 책임 없다가 뭐 어느 경우가 있겠노? 매수인 잘못으로 또는 천재지변 좋다. 와 이제 나온다. 또 수용 좋다. 또 제3자 또 많이 있겠지. 더 이상 몰라도 돼. 그럼 선생님 이거는 질문 안 하더라. 채무자가 누구라고? 매도. 매수인과 같이 건물이 둘이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 보험금 탄다 기타 등등으로 짜고 뭐 둘이가 함께 책임 있는 사유는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건 안 물어보더라. 강의를 내가 지금 20몇 년 해도 괜찮다. 제가 강의를 몇 살부터 했느냐? 31살부터 했어요. 이야, 이 강의를 내가 왜 했는가 하면 31살 때는 제가 공무원을 했어요. 부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대한고시학원이라고 부산에 계신 분 혹시나 유명한 학원이야. 부산고시, 대한고시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때는 아마 요 이제 대구는 뭐 무슨 학원이 있었겠노? 고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고시 있었겠지. 뭐 하여튼간에 대구에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학원이 변천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대한고시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원장이 김태술이야. 태술. 행정법을 했어. 행정법 유명한 분입니다. 그 내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야간에 그 뭐야 형법 형소법 강의 좀 해달라는 거야. 야간만 근무하니까 야 그래 나 이 강의를 뭐 해볼 생각도 없는데 아 지금 당장 되나 일주일에 2번 와서 해달래. 그래 아 선배한테도 전해봤지. 아, 하면 된다 해라 했다. 그래 공무원 월급하고 비슷해요. 했는데 1년 6개월 했는데 내가 강의를
이제 내가 파출소장으로 또 발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밤에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서장이 이제 순시로 나온 거야, 하루. 소장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선보러, 그때 결혼하기 전에 선보러 갔다네. 잠시 선보러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날 서에 들어가니까 서장인데, 그 사람 우리 간부부장 출신 아니고 경찰대도 아니고 그냥 비간부인데 서장까지 다는 거야, 그 당시. 그래, 내보고 그 자리에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나 알았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고 안 했는데, 그래 강의를 하게 된 거야. 내가 와, 우연찮게 그냥. 그러다가 지금까지 지금. 자, 재밌어 이거 인생이. 그럼 뭐 어찌 될지 모른다. 내가 좀 이따 중개사 강의 할지도, 중개 사무실 할지도 모르지. 이제 인생이 어찌 됐잖아요. 그 내가 지금 45니까 31살 45, 20년밖에 안 됐나 지금. 그래, 행법 행소부를 처음 했어요 내가. 그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그건 그렇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는 딱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딱 해야 돼요. 올해 딱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봐요. 책임 없는 사유란 거야. 일이 경우의 수가 많아. 많다만 해도 경우의 수가. 이걸 우리는 이제 누굴 기준으로 잡아요? 채무자 책임 있는 걸로 요래 갔잖아. 그럼 아까 이제 안 적었지만 요 전제 조건은 매도인 잘못도 있잖아. 후발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면 일단 요걸 잘랐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없잖아.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채무자 책임 없다를 두 가지로, 쌍방 책임 없다 또는 채권자에게 있다. 우리 나눠봐봐. 거기 뭐고? 요 경우의 수를 쌍방 책임 없다, 채권자 책임 있다 나누면 요건 어디에 들어가노? 여기 들어가겠지. 천재재비는 요리 들어가겠지. 수령도, 제3자도. 이게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여기 원칙인 거야. 법에서는 많은 게 원칙이야. 그럼 쌍방 책임 없다 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돼? 천재지변, 제3자, 수용 등등이야. 요거. 자, 여기 요거고 밑에 그럼 누구 잘못할까? 채권자가 누구야? 매수인 잘못. 됐어요? 요것과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이제 뭐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는 누구 잘못이야? 채권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쌍방 책임 없어도, 원래는 쌍방 책임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죠? 수령지체 중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거와 같은 거야. 요로 가는 거야. 요걸 딱 나눌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그럼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 아까 저는 봐요.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게 아까 몇 번이었노? 예를 들면 4번 1이 나오잖아. 2번이 뭐라고?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나오죠. 2번이 요거잖아. 2번. 그 찾을 줄 알아야 돼. 보기 딱 나오면 4번이 뭐고? 아까 했고 5번 되었고 1번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거는 다른, 이거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쌍방 책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갑하고 을이 있었잖아. 저 당사자. 갑의 채무도 뭐하고? 소멸. 을도 뭐? 소멸. 어떻게 온다? 쌍방 책임 없으면 쌍방 소멸. 얼마나 간단하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우리 다 끝내자. 없던 거다. 채무 없다 이제. 대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 저 을 채무 소멸했잖아. 원래 계약하면 갑은 매도인이라면 등기 넘겨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을은 대금 줘야 되잖아. 그런 채무가 소멸한다 해도 둘 다. 왜? 쌍방 책임 없잖아. 자, 이 건물을 제3자 병이 불살랐단 말이야. 병 여기 있네. 제3자 어디 간다? 제3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 안 넘겨줘? 안 넘겨줘. 대신 을은 갑에게 돈 주겠어? 그렇게 쌍방 소멸이잖아.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 못하는 거야. 갑이 누구라고? 매도가 누구라고?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는, 이게 채무자야. 채무자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요리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야 돼. 쌍방 책임 없으면 쌍방소멸. 이렇게. 아, 이제 돈 받은 거는 돌려줘야 돼요. 아, 맞아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돌려줍니다. 채무는 소멸하고. 예, 아, 좋은 질문.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돌려줘야 돼. 예. 그 다음에 밑에 거 누구 잘못이고? 매수인 잘못이잖아. 그럼 갑은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갑은 안 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중고 자동차를 팔아서 내가 매도 갑이야. 여러분 매수야. 어제 팔고 오늘 여러분이 와가지고 시운전 안 해봤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키 좀 주세요. 줬어. 여러분이 시운전 하다가 뭐 폐차시킨 거야. 거기 누구 잘못이고? 매수인 잘못이잖아. 나는 그럼 여러분 잘못으로 자동차를 폐차시킨 내가 자동차에 넘겨줘 또? 나는 소멸해. 하지만 여러분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돈. 그거잖아. 상식이야. 법은 상식이야. 글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알면. 그래서 민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상식을 여러분 모르면 법은 상식인데 왜 그래 이러잖아. 신문에 대비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나 뭘 상식이 되겠노. 그래서 봐요. 갑은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갑은 일단 벗어나고 어른 매수인이 시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 내서 폐차했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러면 갑은 어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잖아 이거야. 채무자는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야. 요리 됩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요거 물어봐 뒤에 요거. 요걸 물어보는데 요거 앞에 요거 내놓고 요거 내주고 물론 시험은 이제 문제는 요까지 나와 요까지. 만약 이렇게 해서 나오면 계약하고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나와 문제가. 그리고 보기에 이런 것들 1, 2, 3, 4 적어. 사유를 앞에 사유를 딱 보는 순간 특히 요 두 가지가 중요하대도 쌍방 책임 없으면 이렇게까지 점프지 되려면 힘들어. 이걸 생략하고 나온대도 시험이 요걸 적어놔. 요런 사유면 요렇다 요리 적어놔. 맞나 틀리나 물어봐. 이게 잘 안 떠올라. 어떻게 해야 돼? 쌍방 책임 없으면 쌍방 소멸하니까 청구할 수 없구나. 요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대도 공부할 때는. 그럼 뒤에 그런 자동적으로 나와. 밑에 거 누구 잘못이야? 채권자 매수인 잘못이잖아. 그러면 갑은 소멸하고 매수인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갑은 너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책임지니까. 요리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이걸 뛰어넘으면 안 돼. 아, 수고했어요. 딱 정리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68분부터 하겠습니다.